오늘 내용, 자,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응용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산 분석 다 마무리하고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는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주성분 분석이 왜 필요한지, 또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바로 잡고 또 복습에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된 성분, 그러니까 이때 성분이라는 거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뭐 어떤 영양제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들 왜 뭐 예를 들면 오렌지에는 뭐 비타민 C는 얼마큼 있고 비타민 A는 얼마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분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쓰는 그 특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된, 그러니까 프린시펄, 그러니까 주된 가장 중요한 성분, 예, 그 요인이 뭐냐? 요인이라기보다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거를 분석하겠다고 할 때 우리는 주성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좀 한자어로 적혀 있어서 공부하는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이 단어가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하지만 주된 성분이 뭐냐?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때로는 우리가 X 변수를 추격할 때 주성분 분석을 쓴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익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적인 관점에서는 주성분 분석은 하나의 독립된 분석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X를 줄이고자 할 때 하나의 절차로 씁니다. 그래서 최근 빅데이터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만 수행한 연구는 잘 없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이 그 X 변수를 조금 더 축약하고 그 중에서 축약한 걸 가지고 이제 다른 모델링을 돌리는 이런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자, 뭐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잖아요, 이 수업이.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해 왔습니다. 물론 이 분석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분석 방법이기도 하죠. 자, 어떨 때 그럼 사용했느냐? 이 데이터 마이닝 중에서 이제 소위 다별량 자료, 제가 그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별량 자료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여러 변수들이 서로 약간의 상관이 있는 경우에 이런 다별량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뭐 예를 들면 인지하고 언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뇌졸중 환자들 보시면 뇌졸중에 걸리고 나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인지 능력만 떨어지느냐? 네, 언어 능력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뇌라고 하는 게 뇌가 우리가 뭐 레고 블록처럼 뇌의 어떤 특정 분야가 부분이 완전 서로 다른 건 아니거든요. 뇌가 결국 손상당했으니까 어떻게 딱 하나만 손상이 당했습니까? 서로가 관련된, 특히 언어랑 인지는 사실 관련돼 있거든요. 약간의 관련성이 있죠, 적어도. 자, 이런 경우, 이런 식의 데이터는 우리가 다별량 자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다별량 자료인 경우에 꼭 해결돼야 될 그 하나의 과정이 차원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 축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소위 이제 디멘전, 이 차원을 우리가 익스트랙션, 축소한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 이 주성분 분석을 왜 하느냐에 대한 답이 될 텐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 자, 복잡한 이 현상을 단순화해서요, 단순하게 줄여서 우리가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응용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비타민, 영양제 많이 섭취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비타민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모르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냥 종합 비타민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비타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알약으로 만들면 어르신들은 그거 하나만 드시면 되니까 뭐 훨씬 더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근데 예를 들면 어르신들한테 뭐 철분제니 뭐 아연이니 뭐 비타민 뭐 B6니 이런 거 얘기해봐야 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비타민 종류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로 축소할 때 요거 하나만 드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훨씬 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편하죠. 자, 고를 때 쓰는 게 주성분 분석이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은 차원을 단순화한다라는 건데, 지난 시간에 복습 차원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차원은 한 가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변수의 수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타가 있습니다. 자, 변수에서 차원의 변수, 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차원이라는 건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시각화에서는 축의 개수예요. 결국은 단순히 x하고 y의 축만 있다면 2차원이잖아요. 거기에 하나의 z라는 축을 넣게 되면 이런 입체적인 모양이 되죠. 우리는. 자, 이건 지금 3차원인데 3차원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차원들을, 즉 변수 해석의 세 개죠.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는 x, y, z라고 설명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냥 머리 크기, 몸무게, 키 이런 세 개의 변수로 세 개의 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많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차원으로 줄인다라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쉽게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줄인다는 건 변수를 줄인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난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차원의 저주, 결국 변수의 수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적합이죠. 자, 차원이 많아지면 과적합이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건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복습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과적합은 결국 데이터 마이닝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설명력이 너무 과해서 실제 변수 간의 관계를 잘못 설명하는, 즉 오류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뭐 저희가 차원의 저주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결국은 X 변수의 수가 많다면 머신러닝에서 결국은 테스트할 때는 잘 되는데, 트레이닝 할 때는 잘 되는데 테스트 셋에서 결국은 과적합이 발생을 하죠. 우리 저기 예전에 그 패턴식 수업 보시면 트레이닝에서 로스 펑션이 떨어지는 요 곡선하고 그 기울기하고 그 슬로프하고 그 저기 뭐죠? 테스트 셋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그 딥러닝 할 때 보시면 기억나시죠? 그걸 쭉 하는데 같이 안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과적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트레이닝은 계속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 테스트에서는 멈춰요. 어느 순간. 이 간극. 자, 실제 테스트와 그 트레이닝 때 우리 그 정확도와 결국 로스 펑션 정확도니까요. 테스트에서의 정확도가 간극이 벌어지는 이 갭 차이. 결국은 이것은 사실 오차잖아요. 오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뭐 문제에서 발생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임밸런스 데이터, 소위 이제 데이터가 불균형한 경우에, 그러니까 그 바이너리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 결국은 뭐 소위 이제 0, 1로 코딩한 경우에 이 비율이 다른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데 그 외에 이제 비율이 같은데도 발생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 차원이 많아서 그래요. 자, 그런 경우는 X를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때 주성분 분석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응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말씀을 좀 새롭게 드립니다. 자, 결국은 차원이 저주 때문에 결국은 과적합도 생기고 시각화에 너무나 불편해요. 복잡해요. 자, 현상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상관 있는 변수만 뺄 게 아니라 상관 있는 변수를 묶어보자 라고 하는 하나의 발상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소위 이제 주성분 분석, PCA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시면 주성분 분석을 여러분들 엄청나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입장에서 정말 애널리틱스 분석을 잘하시는 분들은 코딩 잘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거를 정말 마술사처럼 정말 뭐 손쉽게 응용해서 여러 분야에 쓰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게 아니라 쓰는, 제가 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마술사, 그러니까 이런 응용을 완전 고정된 걸로 쓰는 게 아니라 저는 막 모델링 돌릴 때 정말 뭐 하여튼 저만의 좀 꿀팁이 있습니다. 자, 뭐 주성분 분석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썼어요. 저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해서 변수를 줄이기 시행하면 결국 과적합도 줄일 수 있고 해석도 좋고, 결국 나중에 회사원이라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그 팀장님한테 칭찬도 받고, 자, 이런 기술은 교과서에 없죠. 자,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응용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논문으로.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 이런 산업 현장에서 주성분 분석은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신다면 코딩 배우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 얻어가시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은 자,
차원의 조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이거죠. 앞에 거를 다 정리하자면, 자, 오늘 이제 수업 내용부터 시작을 하자면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차원을 축소할 거냐. 자, 차원을 제 마음대로 축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X1, X2, X3는 마음에 들어서 하나로 묶고 X4랑 X5는 안 묶었어요. 이건 제 마음대로 묶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원리 원칙과 어떠한 뭐 그 공식 하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차원 축소, 우리가 디멘서를 익스트랙션 하는 요런, 자, PCA라고 하는 이 전통적으로 이걸 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결국은 모든 변수를 조합을 하게 됩니다. 조합을 해서, 자, 결국은 핵심은 이거죠. 지금 이 데이터 내에서, 제가 가진 데이터 내에서 이 상관관계를 잘 축소해서 묶어줄 수 있는 새로운 중요 성분, 자, 주된 성분, 그래서 주성분입니다. 자, 이 변수를 추출하자라는 게 아이디어란 생각인 거예요. 자, 결국 이것은 한마디로 줄이자면, 자, 차원을 축소하자. 자, 다시 말하면 변수를 줄이자. 근데 변수를 줄이는 게 무조건 어떤 임의로 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원칙 하에서 이 변수를 다 조합을 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중요 성분으로 줄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쓰는 게 이제 좀 정의란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들어가는 게 선형 변환입니다. 자, 선형 변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논하자면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 초창기에는,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리니어, 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회 현상을 가장 간단하고 심플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수학적인 방법은 선형입니다. 자, 선형이라는 건 결국은, 자, x가 1 늘면 y도 1 늘더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술을 한 병 더 마시면 뭐 내일 간 질환에 걸릴 확률이 10% 높아지더라. 자, 이런 식의 확률을, 이런 식의 해석은 너무나 심플하죠. 간단하죠. 자, 주성분 분석도 선형 변환의 이런 이 개념을 이용합니다. 자, 소위 이제 선형 변환이 그럼 뭐냐? 자, 선형 변환은 우리가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회귀 분석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결국은, 자, 변수를 우리 x를 x1, x2, x에서 x가 n개, 이때는 우리가 x를 p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p가 결국 x에 대한 주성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p는 주성분 분석이 이제 프린시펄이잖아요. PCA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린시펄의 약자 p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가중 결합, 요 합친 거다. 자,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정말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그 대학에 만약에 잘 진학하는 대학 지수라는 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대학 지수라는 거는 결국은 예를 들면 수학 점수, X1은 수학 점수, X2는 언어 점수, X3는 영어 점수. 뭐 이게 뭐 사실은 대부분 대학들에서 뭐 채택하는 과목들일 테니까요. 자, 요런 점수를 가중치를 줘서 뭐 0.1 1 곱하기 뭐 수학 플러스 0.3 곱하기 뭐 이런 식이에요. 약간 선형 분석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선형액이랑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계산 함수식을 만들어 보자. 자, 이런 아이디어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결론적으로는 P 차원의 정보, 그러니까 지금 P가 많잖아요, 차원이. 자, 요거를 하나의 차원, 그러니까 하나의 차원으로 줄인다는 건 정말 쉽게 얘기하면, 자, 하나의 차원을 줄인다는 건 뭐냐?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왜? 자, 지금까지 차원이라는 말은, 차원의 개수는 변수의 수였습니다. 자, 변수는 결국 하나하나 특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P차원이라는 거는 P개만큼의 여러 차원이 있는데 이거를 1차원으로 축소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변수 하나를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 지금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뒤에서 깔끔하게 논문의 예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자,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어떤 변수를 하나로 축약해서 설명할 수 있겠구나. 자, 이런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계산식은, 자, 이와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선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면 결국, 자, 요 앞에 가중계수라는 건 이제 가중치는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수학이랑 그 수능 시험에서도 보면 수학이랑 영어랑 뭐 국어랑 사실 뭐 문항이 다 동일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 100문항 만점도 아니잖아요. 다 조금씩 점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중계수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가중계수를 제외하고는 보시면 결국 x1, x2, x3 그러니까 요 들어가는 x가 지금 변수가 되는 거겠죠. 자, 요 변수들을 결국 하나하나 더해서 지금 y를 산출을 하는데 요거를 하나의 1차원으로 축소하자. 하나의 변수로 좀 만들어주자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시로 설명하면 훨씬 쉽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장학금 지수랑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장학금 지수.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지금 성적 장학금, 내가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뭐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서 자, 몇 점으로 이제 그 저기 상대 비교를 할 수 있게.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듣는 과목이 다 다르잖아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지금 5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때의 차원은 그렇죠. 5차원이죠. 차원 하나, 차원은 변수의 수니까요. x1, x2, x3, x4, x5 결국 5개의 차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5개의 과목, 5개의 차원을 우리가 10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시험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학생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각각 과목마다 다 평균을 만약에 제가 5번 만들어서 이 5개의 평균을 서로 비교해서 뭐 어떤 학생은 국어를 잘했고 뭐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했고 이런 식으로 상대 비교를 하자면 너무너무 괴로운 일일 거예요. 너무 번거롭죠. 자, 이거를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지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지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학금 지수라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5차원의 선형 변화를 통해서 자, 중요한 건 1차원, 즉 하나의 새로운 변수. 자, 이때 1차원은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때 제가 이따가 코딩을 보여드릴 텐데 자, 새로운 변수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주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를 요약한다는 의미는 새로운 변수를 지금 요약해서 새롭게 창출하는 거에 가깝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답을 새로운 1차원의 변수를 만들면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성분 분석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성분 분석도 단계는 있어요. 우리가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면 마치 어떤 간단한 코딩 하나로 끝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성분 분석은 자, 지금 4개의 그 4개의 이 프로세스 과정으로 지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자, 지금 4개의 단계인데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세요. 중간고사 때도 중요해요. 오늘 배우는 까지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4개의 단계가 있다. 그 다음에 각각 단계를 좀 알아주세요. 주성분 분석 제일 첫 번째 단계, 제일 첫 번째 단추는 뭐냐? 자, 일단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많이 만져보신 분들은요, 이거는 어떤 분석이든 다 공통된 거예요. 제일 먼저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프리퀀시 애널리시스 뭐라고 그러죠? 빈도 분석 뭐 이런 걸 해서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랭귀지로 하시던 간에 일단 지금 현재 데이터가 어떻게 특성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결국은 주성분은 지금 주어진 데이터를 하나의 값으로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달라지잖아요. 거기 들어간 주성분도 다 달라집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사용할 데이터의 특성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어떤 분석이든 가능해요. 자, 그래서 상관 분석을 먼저 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상관관계를 파악하잖아요. 일단 상관 분석을 하는 이유는 X가 제가 지금 한 50개 정도 있어요. 50개면 50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50차원의 데이터가 있는데 뭐 쉽게 다른 말로 하자면 변수가 50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X가 50개가 있는데 자, 이 50개 간의 상관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50개쯤 되면 상관 분석 사실은 매트릭스 보기가 좀 복잡해질 수는 있겠네요. 자, 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성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공분산 행렬에 대한 우리가 고유값 분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위 자, 공분산 행렬입니다. 매트릭스.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자, 이 주성분 분석의 핵심은 요 앞으로 잠깐 돌리겠습니다. 앞 슬라이드 돌리시면 자, 우리가 한 차원의 값으로 축소를 할 때 지금 x1, x2 이건 변수 이름이잖아요. 변수 이름. 아이고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 외에 지금 여기서 결정적인 우리 값을 변화시키는 건 가중계수일 겁니다. 맞죠? 결국 여기 붙은 가중계수가 어떤 요 성분에서 제일 주된 성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맞죠? 그러니까 주된 성분이 된다기보다는 주 뭐라 그러죠? 주된 특성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가중계수라는 거를 산술적으로 추출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이 가중계수는 감사하게도 파이썬이든 R 랭귀지든 어떠한 랭귀지든 간에 뭐 또 매틀랩 쓰시는 분들은 공학자들 매틀랩도 많이 쓰시죠. 자, 이런 것들 하시면 뭐 세스도 마찬가지고 자, 하시면 이민성님 반갑습니다. 자, 들어오시고 자, 이런 것들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거를 계산해 줍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죠. 자, 그래서 가중계수를 추출하고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자, 이것도 해줍니다. 차원을 축소해줘요. 그래서 그 축소를 해주면 우리는 상관계수랑 상관행렬을 우리가 참고로 보고 나중에 우리가 전체 변이에 대한 공원도랑 고유값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 주성분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PCI 절차는 다시 정리하자면 4개의 단계로 되어 있고 결국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중계수를 추출하고 차원을 축소하고 보유 주성분 개수를 판정하면 주성분 분석의 절차는 끝이 납니다. 자, 이것도 뒤에서 제가 좀 사례를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좀 많이 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지금 이론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될, 고민하셔야 될 거는 자, 주성분 분석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주성분 분석이 완벽한 분석이었다면 자, 결국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데이터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주성분 분석을 우리가 데이터 축소할 때 굉장히 많이 썼을 텐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최근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 아니라 머신러닝으로 이제 전환되고 나서는 조금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주성분 분석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데이터 축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변수의 축소죠.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주성분 분석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자, 측정 단위에 따라서 분산이 크게 달라져요. 자, 이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 각각의 특정 단위에 따라서 각각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소위 표준화된 어떤 표준화된 값으로 우리가 그 주성분 분석을 하지 않으면 주성분 분석은 약간 좀 이 데이터 축소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요인을 축소하는 데 있어서 변수를 축소하는 데 있어서 좀 적합하지 못한 문제를 가진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단위가 다른 거. 예를 들면 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앞서 예를 들면 이런 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이런 거 만약에 제가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 100점, 과학, 사회 역시 100점 만점으로 돼 있으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자, 국어는 예를 들면 50점 만점이고 영어는 120점 만점이고 수학은 뭐 150점 만점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라는 건 통일돼 있지만 만점에 대한 단위가 다 다르죠. 또는 제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거 예를 들면 영양분의 성분을 보는데 어떤 건 그램으로 돼 있고 어떤 건 마이크로그램으로 돼 있고 뭐 그렇다면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그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쓰는 게 이제 표준화인데 그 말씀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화를 하지 않는다면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르다면 그러니까 키랑 몸무게를 뭐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건데 해결하는 방법은 표준화다. 그래서 표준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은 할 수 있어요. 이 단점은. 그래서 표준화는 결국 측정 단위가 다를 때 이 표준화를 쓰는 건데 자, 특히 또 상관행렬부터 이제 사용하는 주성분 분석은 자, 이 표준화를 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까 뭐 비슷한 예를 이미 들었는데 자, 보시면 자, 제가 가진 데이터에서 만약에 변수 중에 이 주성분 분석을 해야 되는데 x1은 키예요. 그래서 x1은 센티미터로 돼 있고 x2는 보니까 몸무게예요, 몸무게.
또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사실은 단위가 다르잖아요. 자, 뭐 예를 들면 키가 뭐 10이 더 크다고 해서 몸무게도 똑같이 10이 10kg이 10cm에 대응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표준화를 해서 쓰는 겁니다. 표준화 값 Z 스코어나 표준 점수 T 스코어로 바꿔서 해야 돼요. 자, 그런 건 여러분들 좀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측정 단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변수는 예를 들면 한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0점부터 10점까지 이 스코어를 측정한 값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만족도를 뭐 최하 0점, 최고점 10점 이렇게 했어요. 자, 학교생활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자, 근데 다른 변수가 예를 들면 집의 그 가정 소득이에요. 월 평균 가구 소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집에서의 그 월 평균 소득. 자, 소득은 여러분들 단위가 엄청나게 길죠.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저희 집이 예를 들면 5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500이라는 지금 단위가 들어가잖아요. 자, 이렇게 단위 차이가 많이 나면 표준화를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하고 월급이 499만 원인 사람하고 1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건데 1만 원이라는 게 자릿수가 예를 들어 만족도 10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변화량이 너무나 핵심적인 요인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뭐다? 표준화를 해라. T스코어, Z스코어로 바꿔서 해라. 여러분들 회사를 가셨어요. 나중에 회사에 취직이 되셨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주성분 분석을 응용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단위를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뭐 연봉이나 이런 뭐 그런 뭐 저기 변수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표준화를 해라. 요 수업을 생각하셔서 떠올리셔서 아, 이거 표준화부터 해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엉뚱한 값을 얻게 된다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표준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반대되는 경우죠. 자, 자료가 동일합니다. 단위가. 자, 아까처럼 예를 들면 이게 이게 5개 과목이 다 100점으로 돼 있어요. 100점 만점으로. 이건 뭐 문제될 게 없죠. 100점 만점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바로 데이터를 넣어서 분석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래서 결국 이거 좀 같은 내용이죠. 자, 상관이 아니라 분산 공분산 행렬로부터 시작되는 주성분 분석 이런 거는 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 공분산이니까 분산이 같다라는 거니까요. 결국은 자, 변수의 단위 그대로 변동 그대로 사용하니까 공분산이니까 같은 분산이니까 결국은 데이터와 모집단의 특성이 그 값이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성분 분석 예시를 좀 드리자면, 자, 지금 보시면 뭐 좀 이해하기 쉽게 성별하고 연령에 따라서 고객 만족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한다. 자, 이런 예시가 뭐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고객 만족도를 여성하고 남성하고 뭐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보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여성은 디자인을 많이 볼 거고 남성은 가성비를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연령도 다르겠죠.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뭐 그런 만족도랑 나이가 많은 세대가 좋아하는 만족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파악하고 싶은데 문제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 고용이 되셔서 보는데 가격, 성능, 편리성, 디자인, 색상 자, 이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다 지금 보시면 고객 만족도라는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X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원인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변수 값은 만약에 1부터 5까지 스케일링, 소위 이제 1, 2, 3, 4, 5의 척도로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1, 2, 3, 4, 5의 척도는 지금 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표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제일 처음에 데이터의 특성을 꼭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무조건 분산이 같다를 생각해서 공분산 분산 행렬에 따라서 가중계수를 추출해버리면 아까처럼 이렇게 단위가 다르거나 뭐 측정 단위가 차이가 많이 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까요. 자, 반드시 각 변수가 어떻게 지금 지금 측정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빈도 분석이나 기술 통계를 통해서 뭐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데이터 만지는 사람이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표준화 필요 없다는 거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됐고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런 X 변수들은, 자, 지금 보시면 독립성을 사실은 전제를 하는데, 자, 독립이라는 게 X1하고 X2는 서로가 완전 다른 측정이다, 다른 변수다라는 건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약간은 관련이 돼 있어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가격이 다 낮은 사람들은, 지금 보시면 디자인도 좀 점수가 낮아요. 이런 약간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딱 보더라도.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성분 분석을 해서, 자, 이 5개를 가지고 변수를 가지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특성을 살펴보려고 하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얘를 하나의 새로운 변수로 줄여주겠다. 자, 이런 게 우리가 주성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뭐 코딩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차피 길지도 않고요. 코딩 어차피 오픈 소스니까 뭐 여러분들 주구장창 뭐 구글에서 검색만 하셔도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코딩 잘하시는 건 학원에서 제일 잘 가르쳐요. 제가 코딩을 못해서가 아니라 학원에서 정말 잘 가르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는 학원에서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주성 분석의 예시를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자, 이런 매트릭스 하나 이제 만들 수가 있겠는데, 그 전에 이제 상관 분석을 먼저 하셔야겠죠. 자, 요 지금 상관 분석을 통해서 변수 간의 상관을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상관 분석 R을 봤더니, 지금 보시면, 자, 이 가격이라는 녀석은, 자, 가격하고 가격은 같은, 그러니까 본인 변수니까 당연히 1이 나오겠죠. 당연히 100% 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개 변수 중에 가격이란 성능, 가격이랑 해석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자, 요 축에서 보셔도 되고, 요 열로 보셔도 돼요. 근데 지금 가장 편의상 보기 편한 건 우리가 행으로 보는 게 좀 편하니까 눈의 시각상 보시면, 자, 얘를 기준으로 보실 거면 얘를 기준으로 성능하고 가격하고 성능은 R 값이 지금 0.70이잖아요. 그러니까 70% 정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격, 그렇겠죠. 가격이 높으면 성능이 좀 고성능이겠죠.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컴퓨터도 고성능 노트북은 가격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가격하고 편리성은 0.71, 또 높게 나오네요. 가격하고 디자인도 0.44, 가격하고 색상도 0.57.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격이라는 녀석은, 이 변수는 이 4가지 변수랑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성능 좋고 디자인 끝내주고 뭐 색상도 아주 간결하고 이런 것들은 대체로 가격이 높을 수 있다. 우리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편리성이라는 녀석을 한번 볼게요. 편리성. 자, 편리성이라는 녀석은, 자, 지금 보시면 상관 분석을 지금 본 거잖아요. R 값을 보시면, 자, 가격하고 성능은 지금 보시면 꽤 대체로 지금 상관성이 높습니다. 0.7 이상이면 상관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전에 이제 배우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색상을 봤더니 편리성은, 디자인하고 색상은 의외로 낮아요. 자, 0.5보다 낮으니까 이거는 좀 이제 상관이 적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자, 특히 디자인은 굉장히 낮습니다. 자, 결국 이런 변수가 서로가 지금 다른 거잖아요. 변수의 어떤 상관적인 내용이. 자,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세 번째는, 자,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데이터 특성을 파악했고 가중계수를 우리 이제 추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 자, 주성분 분석으로 이제 공분산 행렬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값에 대한 해석은, 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이 지금 5개의 변수를 했기 때문에 이 5개의 변수에 대한 각각의 고유값이 나오고, 자, 이 행렬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게 행렬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각각의 총 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돌리는 파이썬이나 R 랭귀지나 뭐 어떤 뭐 툴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거는 정리된 표잖아요. 정리된 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표는 지금 정리가 된 표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번 분석하는 사람이 값을 이제 표로 만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뒤에서 또 나중에 한번 이제 보실 텐데, 자,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값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나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나왔나는 어쨌든 계산은 컴퓨터가 해준 거잖아요.
컴퓨터가 계산을 엉터리 했다가 아니라면 걔를 믿고 가는 거예요. 일단은 믿고 가는데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자, 요거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유값이라는 걸 우리가 분해해서 가중계수를 추출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고유값인 거예요. 고유값. 자, 왜 중요하냐? 그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이 공분산 분석에 대한 이 값이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공분산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주성분 분석에서 두 번째 프로세스인 공분산 분석을 보게 되면 총분산 값이 나와요. 총분산. 자, 잘 들으세요. 총분산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총분산은 얘를 다 더한 거예요. 전체에 대한 분산이니까. 이 5개의 변수, 우리 5개의 변수를 하는 거잖아요. 5개의 변수에 대한 총값이에요. 맞죠? 자, 얘를 다 더하면 얘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중에 고유값이라는 건, 자, 고유가 뭐겠습니까? 얘에 대한 값인 거예요. 얘 하나만의 값. 즉, 가격이라는 녀석이 전체 분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고유값이 0.5니까, 자, 거의 뭐 지금 60% 이상 차지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즉, 이 가격이라는 녀석은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네요. 지금 보니까. 요 5개의 이 변수들 중에서. 자, 그 다음에 고유값. 그러니까 총분산을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고유값을 꼭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유값은 2.45잖아요. 자, 얘도 뭐 그래도 2.45니까 뭐 대략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자, 근데 지금 3부터 보세요. 세 번째 요 지금 행렬부터는 0.44, 0.14, 0.5 얘를 다 합쳐도 굉장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 얘기는 이 두 개의 고유값만으로 지금 계산을 퍼센트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산수를 해보면 자, 이 첫 두 개의 주성분이 92.3%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총 분산의 92.3%는 첫 번째 값하고 두 번째 행렬값 이 두 개의 주성분이 92.3%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차지하는 거잖아요. 자, 그걸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자, 총분산 확인하시고 고유값 확인하시면 된다. 얘네는 뭐냐? 얘네를 합친 게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 하나씩 보기 복잡하니까 요 고유값을 확인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그 프로그램마다 달라요. 그 출력되는 게. 자, 뭐 하지만 대체로 지금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뭐 파이썬이든 R이든 유사합니다. 출력하는 그 방식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결국 이거를 우리가 자, 이 고유 벡터를 통해서 자, 결국 각각의 지금 성분을 쭉 보셨어요. 자, 보시고 지금 결국 공분산 행렬을 통해서 지금 자동 계산된 요 값들입니다. 여기 자동 계산이 돼요, 다시. 자, 그래서 성분 1, 성분 2, 성분 3, 성분 4, 성분 5가 쭉 산출이 됩니다. 네. 산출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셔야겠죠. 자, 요건 이제 그 다음 절차 요기에 여기. 자, 차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축소를 해야 되는데 가중계수를 추출했으니까 2하고 3으로 넘어간 요 단계인데 2, 3, 4 사실 다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어디 요건가요? 자,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그러면 제1 성분은 자, 이 x1, x2, x3, x4, x5 5개의 우리가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 성분을 이제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요 값을 이제 추출했는데 보시면 첫 두 개의 성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1성분, 2성분. 3, 4, 5는 의미가 없다. 맞죠? 1하고 2가 가장 큰 주된 성분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만 해석을 해줄 겁니다. 자, 보시면 성분 1은 보시면 자, 이제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사람들이 답을 달아줘야 이름을 달아줘야 돼요. 이 성분에 대한 이름을.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도메인이 없으면 학문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고객 만족도에 가격, 성능, 편리성, 디자인, 색상이 이 성별 남녀랑
뭐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랑 다르냐, 같냐, 요걸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5개를 하나씩 비교하면 너무 많으니까 요걸 묶어서 주성분 분석으로 이 차원을 축소하자라는 거죠, 지금. 자, 그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1성분하고 2성분만 해석해 주면 되잖아요. 자, 1성분은 자, 보시면 x1 변수가 0.57이고 다 지금 일단 첫 번째 보실 때 다 양수죠. 양수. 자, 선형 분석은 대체로 해석하는 방법이 동일해요. 자, 선형 분석에서는 리그레션도 그렇고 주성 분석도 그렇고 해석하는 방법이 동일해요. 자, 뭐가 동일하냐? 플러스 기호는 양의 관계, 파지티브. 그러니까 x가 하나 늘면 y도 하나 는다. 자, 대체로 이런 관계를 우리가 파지티브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냐 이제 봐야겠죠. 마이너스는 어떤 거예요? 자, x가 하나 늘면 반대로 y가 줄어드는 거. 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분 1은 보시면 자, x1, 그러니까 이때 지금 x1은 원래 변수 이름을 지금 찾아가셔야 돼요. 자, 원래 변수가 x1은 가격, x2는 성능, x3는 편리성, x4는 디자인, x5 색상이었잖아요. 자, 얘로 이제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아까 가격이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분은 가격 곱하기 0.57이 되는 거죠. 아까 그 우리가 이전에 배우셨던 리그레이션하고 동일한 거예요. 리그레이션하고. 리그레이션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베타값 해석할 때. 자, 두 번째 x2 성능이었죠. 성능 곱하기 4.1. 그 다음에 편리성 곱하기 이 0.16. 그 다음에 디자인 곱하기 x4가 디자인이었죠. 디자인 곱하기 0.45. 그 다음에 이 색상인가요? 색상 곱하기 0.47. 자, 이 주성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주된 성분이. 자, 그 다음에 주성분 2는 뭐냐? 자, 그래서 이거 어쨌든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첫 번째 성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 다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대체로 다 만족한다라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만족도죠. 저 이름을 전반적인 만족도로 듣겠습니다. 성분 1은. 두 번째는 자, 지금 보시면 이제는 이제 음수가 있어요. 음수가. 맞죠? 자, 음수가 보니까 자, 지금 X4 뭐였죠? 디자인 하고요. 그 다음에 X5는 색상이었어요. 그 사실 디자인하고 색상은 네거티브, 그러니까 음의 영향을 주는 건데, 자, 이제 이 성분 2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죠. 자, 보시면 자, 디자인이나 우리가 색상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약간 외형적인 요인인 거예요. 외형적인. 그러니까 제품이 나왔을 때 색깔이나 디자인을 지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외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 보셨던 가격이나 성능이나 편리성은 내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라고 얘기할 때는 기능이나 성능이나 가격 이런 것들을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분석하는 사람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1, 2, 3 파지티브한 양의 관계는 내형적 요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마이너스 네거티브한 거는 외형적 요인, 껍데기죠, 껍데기. 자, 이렇게 이름을 져서 두 번째 성분이 나온 겁니다. 자, 결국 요 2개 성분으로 줄인 거예요. 5개 이 X 변수들을. 성분 3부터는 해석할 필요가 없죠. 왜냐? 의미가 없잖아요. 성분 3부터는 너무나 영향력이 적어서 얘 다 합쳐봐야 7.7%밖에 안 되니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결국은 자, 우리는 이 5개의 변수를 2개의 성분으로 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그 무슨 대회 뭐라 그러지? 그 무슨 빅데이터 경연 대회 이런 거 있어요. 은행에서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이 주성분 분석으로 변수 축소 잘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우승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고리즘은 어차피 오픈 소스라서 예를 들면 딥러닝 좋은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오픈 소스 불러만 오면 기본적인 코딩 할 줄 알면 어느 정도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오류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팀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코딩은 박사들이죠 다들. 진짜 코딩 전문가들이죠. 학부생이 참여하더라도. 근데 어디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냐?
자, 이 변수를 어떻게 잘 추격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값의 성능을 높여요. 그러니까 이런 주성분 분석 이런 거 응용하시면 좋습니다. 벌써 5개의 지금 변수를 2개로 줄여버렸으니까. 예. 자, 그러면 요거를 R로 한번 이제 분석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가에 뭐 데이터를 불러오기보다는 간단한 거니까 우리 예제, 우리 그 아까 앞서 보셨던 예제 요 있죠. 어디 갔어요?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 아까 어디 갔지? 예. 한참 앞에 있어요. 자, 국영수, 못 찾겠다. 자, 요거.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뭐, 사교까지 빼고 국영수, 과 뭐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이 4개의 성적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R로. 자,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표준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코딩은 여러분들 복잡한 건 찾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출력된 값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불편하지만 이 데이터를 그냥 이 즉석에서 코딩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x1은 자, 이 뭐 26, 46 요런 하나의 벡터로 돼 있다. x2는 자 이런 거다. x3는 컬럼으로 이렇게 쭉 돼 있다. 그러니까 벡터 이렇게 돼 있다. x4는 이렇게 돼 있다. 자, 하나하나 입력을 다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100점 만점으로 돼 있으니까 표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요. 컬 네임은 우리가 열에 대한 네임은 스코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으로 컬럼 네임이잖아요. 열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로우 네임은 로우는 행이죠. 행에 대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쭉 달아줘요. 1, 2, 3, 4, 5, 6. 그러니까 총 16명, 16명이죠.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16명에 대한 값이니까 그냥 스코어를, 그러니까 숫자로 달아주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헤드 스코어를 누르면 자, 요게 이렇게 표가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2x2 테이블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니면 뭐 엑셀로 이렇게 치셔서 불러오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자, PC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고유 벡터 값을 출력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그 앞에서 보셨던 데이터 요 있죠. 다시 한번 좀 돌릴게요. 자, 요거는 좀 지금 지금 보여드리는 코딩에는 생략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데이터 일일이 다 변수 특성도 살펴보시고 빈도 분석, 기술 분석을 descriptive analytics 이런 것들, frequency analytics 이런 것들을 하셔서 변수의 이 값, 측정된 값 이런 걸 다 확인하셔야 되는데 왜 생략했냐면 저희가 어차피 다 입력했잖아요. 입력했기 때문에 입력한 상황에서 다 알죠. 지금 이게 continuous variable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맞죠? 이 단위도 지금 0점부터 100점까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1단계를 지금 생략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함수를 이용해서 주성분 고유 벡터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성분 고유 벡터 값을 출력을 해요. 그러면 자, 1성분, 2성분, 3성분, 4성분이 자, 이렇게 4개의 값이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됩니다. 하나의 이제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쭉. 자, 나오게 되고요. 자, 지금 여기서만 딱 봐도 느낌이 좀 다르죠. 자, 보시면 이 첫 번째 성분하고 두 번째 성분이 좀 경향이 달라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 성분은 전부 다 이 파지티브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전부 다 이 파지티브 양의 관계인데 자, 두 번째 두 번째 그 주성분은 보시면 국어, 영어는 네거티브 마이너스 값이 나와 있고 지금 이 고유값이죠. 그다음 수학, 과학은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자, 경향이 좀 다른 거예요. 요거는 사람들마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전 과목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걸 제 이름을 짓는다면 첫 번째 성분은 전 과목을 잘하는 사람, 맞죠? 전 과목을 잘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국어, 영어를 잘하네. 그러니까 얘는 약간 문과형, 제가 문과형이라고 그냥 이름을 지을 수 있겠네, 맞죠? 그리고 PC2는 국어, 영어는 더럽게 못하는데 수학, 과학은 또 잘해. 이 친구는 이과형. 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분을 추격을 하는 것이다. 요 이름은 여러분들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형이냐 이과형이냐 요거는 자 보시면 자 이제 결과치를 성분별 요약 결과치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요 지금 이 값이 뭐 지금 보시면 큐뮬레이티브 프로포션은 이 분율을 지금 누적 분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잘라줘야 될 거냐, 요거를 우리가 결정할 때 짓는 거고, 이 각각의 지금 보시는 요 proportion of variance, 그러니까 각각 분산, 그러니까 총 분산에 대해서 각각 고유값의 분산, 요게 어디냐면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요게 우리가 요 아까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총 분산에서 각각의 이 1번 성분이 갖고 있는 요 고유값, 2번 성분이 갖고 있는 고유값, 요게 지금 R 랭귀지에서는 지금 어디 갔어요? 요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proportional variance,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파이썬 조금 달라. 또 이게 파이썬 좀 다르고 R 랭귀지 좀 다른데 전체적인 맥락은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성분을 어디서 잘라주면 좋으냐. 자, 1성분이랑 2성분만 딱 봤더니 얘가 지금 누적값을 보니까 93%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요 결과에서는 1성분, 2성분만으로 이 두 개의 주성분만으로 93%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성분, 네 번째 성분을 합쳐봐야 7%도 안 되니까 얘네들은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을 해석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극단적이니까 잘라주는 걸 알겠는데, 세 번째 요인부터 잘라주는 걸 알겠는데, 만약에 1성분, 2성분, 3성분이 차이가 좀 많이 안 난다. 그럼 어디서 잘라줘야 되느냐? 보통 80% 이상 되면 뒤에 날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80% 이상 설명이 가능한 변수만 남겨놓고 나머지 20% 된 성분은 날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80%가 아니라 93%가 1성분, 2성분으로 이 해석이 되니까 당연히 세 번째, 네 번째 날리는 거죠. 얘 두 개만 해석하면 된다. 자, 이거를 해석을 하면,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아까 제가 해석한 거 얼추 맞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뭐냐면, 자, 국어 곱하기 0.61, 이거 반올림해서 61. 자, 항상 이 세 번째 소수점 자리에서 반올림 하세요, 그냥. 자, 영어는 0.72 곱하기 0.72, 수학 곱하기 0.16, 자, 과학 곱하기 0.21. 자, 얘는 전과목을 잘하는 친구예요, 그나마. 잘하는데 그 중에서도 국어, 영어를 겁나 잘하는, 그러니까 문과형이다 라고 제가 1성분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영어는 드럽다 못하는데 얘는 수학, 과학은 끝내주기 잘해. 그러니까 얘는 이과형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해석할 필요도 없지만 3번, 4번은 보시면 이런 사람 잘 없죠. 국어, 과학은 못하는데 영어, 수학은 또 끝내주기 잘해. 이런 사람 친구들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데 국어, 과학을 못해? 잘 없어요. 맞지? 네 번째도 이런 사람 없는 거예요. 잘. 국어, 수학은 못하는데 영어, 과학을 잘한다. 이상한 사람인 거야, 그런 사람들은. 맞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PC1, PC2에서 잘라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남은 시간 10분 정도에 제가 요거 실제 논문의 사례를 좀 얘기해 줄게요. 자, 이 논문 선정하느라 제가 좀 고민했는데 논문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중간고사 절대 안 내요. 그리고 이걸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예시만 보여드리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할 때 전문가가 되실 텐데 실제로 주성분을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맛이라도 보라고 제가 논문을 보여드리는 거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성분 분석만을 하나만 딱 쓰는 연구는 요즘에는 잘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워낙 이제 머신러닝 시대라서 주성분 분석은 여러 분석들 중에서 하위 분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고민했고, 자, 두 번째는 이 주성분 분석을 잘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논문으로 드리려면 누구나 보면 아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만약 제가 지금 그게 아니라 약학 데이터라든지 또는 유전체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들어드리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쪽에 대한 도메인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오래된 연구예요. 이렇게 오래된 연구 잘 리뷰 안 하는데, 자, 요걸 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저자는 뭘 했냐? 주성분 분석을 이용해서, 자, 우리나라 고용의 질을 한번 분석해 보자. 게다가 추이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이거는 시계열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고용의 질이 좋아졌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빠지느냐, 요걸 보고 싶은 건데, 그런데 문제는 고용의 질이라는 게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고용의 질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자그마치 11개나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국가 문서나 뭐 OECD 국가에서 뭐 국가 간의 비교를 할 때 우리가 고용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를 얘기하는 지표가 자그마치 11개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특히 추이를 분석할 때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뭐 실업률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11개 지표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저자는 뭘 하고 싶었느냐? 자, 우리나라 고용의 질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냐?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냐? 이걸 보고 싶은데 문제는 이 고용의 질에 대한 변수, 소위 X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얘를 줄여줄 수 있는 성분으로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 나중에 정부 차원에서 정책도 이용할 수 있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뭐 성분을 늘려야 될지 이런 게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요런 연구입니다. 약간 경영 경제 쪽 연구예요. 자, 보시면 앞에 좀 넘어갈게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고 막 정치권 사람들 막 서로 멱살 잡고 얘기하잖아요. 야당노당 사람들이 네 잘했니, 내 못했니 얘기할 때 너무 많은 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용률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실업률로 얘기하고, 자, 뭐 비농업 부분의 임금 노동자 비율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떤 지표는 전혀 나빠지지 않고 있고 어떤 지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서로 저마다 뭐 각기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자, 우리 그러면 고용의 질이라는 거 어떻게 정의하고, 자, 시계열 자료에서 즉 해마다 좋아지냐 나빠지냐 요거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계측하냐. 자, 이때 주성분 분석을 사용을 한 거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지표를 어쨌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ILO하고 유럽연합 뭐 이런 거에서 사용하는 지표를 싹 다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냐 안 맞냐 또 이것도 본 거예요. 그래서 뭐 29개 하이지표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어. 너무 많아요. 맞죠? 뭘 뭐 보는데 29개씩이나 보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에서는 이제 몇 개의 이제 그걸로 줄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중간에 넘어갈게요. 뭐 경제 경영에 대한 거니까 고용의 질을 높여야겠죠 우리가. 자, 이런 거죠. 보시면, 자, 보시면, 자, 실업률, 고용률, 임시 일용직 비율,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고용의 질이라고 하는 하나의 질적 퀄리티를 설명하는 여러 개의 인덱스인 겁니다. 인덱스. 맞죠? 근데 이게 서로 다 얘기하는 게 다르다고요. 저기 보세요. 실업률, 정규직 실업률하고 만약에 임시 일용직 비율하고 이런 거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경향이. 예를 들면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임시 일용직 비율이 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비정규직이 많은 거야. 자, 이건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주성분 분석으로 줄여주면, 자, 나중에 그 줄인 걸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만약에 앞으로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때는 그런 걸 안 썼겠죠. 오래전이니까. 뭐 물론 나는 썼지만, 자, 뭐 어쨌든 간에 고용의 질을 예측하는, 제가 만약에 AI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예, 요 아까 보셨던 이 뭐죠 이거 주성 분석으로 줄여놓고 성분을 그걸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머신러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어쨌든 자, 11개 지표를 가지고 예, 쭉 보시면 내용 깁니다. 뭐 사회과학, 인문학은 논문이 일단 양이 많아요. 한번 쭉 보시고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자, 아까 우리가 고유값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고유값이 영어로 아이겐밸류예요. 아이겐밸류. 아이겐밸류라는 요 고유값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아까 이거 보신 거 있잖아요. 고유값. 그렇죠. 이런 고유값들. 예.
고유 벡터값, 요 고유값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 게 중요하다. 얘는 어디서 나오냐? 자, 이 아이겐밸류 고유체는요, 고유값은 자, 이 주성분 분석에서 가장 핵심인데 결국 핵심은 자, 이 분산 공분사 행렬, 자, 이거를 가진 요 n개만큼의 x 변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 우리는 이 특성 벡터라는 걸 이용해서 선형 변환으로 한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수업 때 다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더하기 관계로 한다. 선형 관계로 한다. 자, 리니어한 관계로 본다. 자, 논문에 이런 걸 좀 어렵게 꼬아놔요. 꼬아놓은 게 아니라 좀 어렵게 표현하죠. 그래서 자, 이때 보시면 이 P라고 하는 게 뭐냐? 자, P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 주성분입니다. 이 결국은 X1에 대한 주성분 확률 그 고유 계수가 P1인 거예요. P1, P2. 자, 이것을 우리가 principal component 주성분이라고 해요. 예, 주된 뭐 특성, 성분. 자, 이 뭐 이제 값은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기 분산에 대한 것도 구하고 우리가 공분산 코베리어블에 대한 요것도 다 구합니다. P값들을. 자, 주성분 값을 구합니다. 자, I개만큼, K개만큼 구합니다. 자, 뭐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쭉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우리는 예,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고용의 질 지수라는 걸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QEI가 뭐냐? 나 처음 본다, 수식에서. 아니, 당연히 처음 보죠. 이 사람이 만든 거니까. 자, 결국 핵심은 11개의 지표를 주성분 분석으로 해서 이 사람은 그 나온 값을 가지고 나는 QEI라고 지칭하겠다라고 이 저자가 연구해서 설명한 거예요. QEI는 뭐냐?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값을 볼게요. 예, 이 내용이 너무 길어졌어요. 이게. 예. 또 설명도 막 해줘야 돼요, 논문은. 예, 마지막 넘어갈게요, 제가. 예, 넘어가고. 자, 이거죠, 이거. 결국은 이 논문이 조금 좋은 논문이 아닌 게, 이 지금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 주성분이 뭔지 결과값을. 근데 주성분 결과값은 싹 지금 없애고, 요것만 이 시계열에 따른 이 주된 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제시를 하니까 이 논문 쓴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같은 독자들이 봤을 때는 중간 과정이 다 생략돼 있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자, quality of employment 그러니까 이 뭐죠? 근로의 만족도 이런 게 첫 번째 요인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을 지은 거예요. unemployment rate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 실업률 예,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인들을 이런 요인으로. 그 다음에 뭐 implement rate는 이제 고용률이겠죠. 그 다음에 그게 좀 이상해. 왜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같은 표를 왜 이거를 퀄리티 오브 임플리먼트를 두 개를 이렇게 했을까? 하여튼 좀 옛날 논문 보면 좀 이상이 많아요. 이거 봐봐. Rate of Occupational Disaster도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얘랑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제 눈이 이상한 건가요? 뭐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간에 뭐 제가 뭐 경영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 같은 그래프인데 주체가 뭘 왜 이렇게 해놨을까? 자, 아무튼 간에 요인들이 보시면 뭐 이제 rate of occupational disaster 그러니까 disaster는 재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뭐 재난 비율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working hour, overtime이니까 이제 전체적인 시간에서의 근로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주된 요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주된 요소를 이 표에서는 95년부터 2007년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표에 따르면 자, 이 첫 번째 요인인 quality of employment 그러니까 그 뭐죠? 이게 근로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직장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실업률은 이때 좀 높았다. 왜냐? 이 IMF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쫙 올라갔다 다시 지금 안정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요인에 따라서. 네, 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occupational disaster가 그런 의미가 아닌가 봐요. social protection. 뭐 하여튼 제가 전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뭐 social protection은 뭐 사회적으로 뭐 예방 뭐 이렇게 보호해주는 어떤 요인이라는 건데
저는 이게 디자스터니까 뭐 재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재앙이 아니라 뭐 좋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어큐페이셔널 디자스터는 올라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주성분을 한 거예요. 네. 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해석을 해주는 게 이 결과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고용의 질 지표는 뭐 해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 내용은 뭐냐면 만약 이렇게 주성분 분석을 안 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이 지금 10년 동안의 변화를 이 11개 지표로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해하기 복잡하니까 이걸 단순화시켰다. 자,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